민조시 공부 나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방향이 좀 그러네. 잘 보이나요? 네. 이거는 민조시하고 상관없는데 왜 이걸 넣냐고 옆에서 막 찔벅찔벅 하시네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기주간 법에서 활용하는 기초 12운기 필색판이에요. 네. 이 색깔 한 바퀴에서 12가지 운기죠. 이 세상 만물을, 사람을 포함한 세상 만물을 12가지로 12진법으로 분류해서 운명하고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등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 윗부분 파란색이 정북입니다. 밑으로 빨간색이 정남이에요. 그리고 이쪽 이제 왼쪽이죠. 왼쪽이 이 노란색이 정동이에요. 그 반대로 이 보라색이 정서예요. 그 사이사이에 두 개씩 더 있어서 12개. 12개 하니까 1년 12달 생각나죠. 그래서 이거는 1년 12달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여기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시간도 나타낼 수 있죠. 우리 옛날 조상들은 12시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월이 자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태는 클태자인데 여기가 오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환해서 보시면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 12가지 짐승으로 우리 나이를 가름하죠. 그래서 너는 띠가 무엇이냐? 저는 소띠입니다. 이렇게 네, 우리 선생님은 아까 돼지띠라고 하셨어요. 해서 여기 자가 쥐띠입니다. 그래서 월에서부터 자축, 임묘 이렇게 가요. 운기직간법에서는 자 대신에 월을 치환해서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색깔로 하면 이러한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고, 짐승으로 하면 조금 달라요. 12가지 지시하면 좀 달라. 해서 이 중에서 이 달월자는 달이겠죠. 달과 아주 유사한 짐승을 생각한다면 상상의 동물? 파충류? 스무고개 용. 네. 가장 밝은 한낮의 동물 하면 아니 동물 아니고 동물? 호랑이? 호랑이도 밝지만 말이죠. 그래서 말띠 여자는 못 말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12지신으로 하면 여기 말인데요. 우리 운기직간법으로 하면 여기가 태양이면서 그 눈구렁이 여름 한낮에는 그 독이 꽉 차 있죠. 한낮에 슬금슬금 이렇게 다니면서 먹잇감을 노리죠. 굉장히 현실적이죠. 세속적이죠. 그러한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과 짐승과 또 만물로 하면 여기 달이고 여기는 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그냥 찍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한 찍는 건데, 이것들은 만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을 12가지로 구분해서 사람을 다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색깔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디일까?
서쪽 사람일까? 동쪽 사람일까? 북쪽 사람일까? 남쪽 사람일까? 어디에 있어야 사람다울 것 같아요? 동쪽. 어떻게 해서? 정답인데요. 일단 정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동쪽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찍으라고 하셔서. 대단한 감입니다. 그 동쪽은 가장 해가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곳이죠. 우리나라. 가장 네,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여기 세 금자로 표시됐는데요. 그 만물로 하면 바위, 돌, 쇠 이런 걸 상징하는데 철의 여인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짐승으로 하면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는 가장 큰 새를 대표하죠. 독수리는 절대 같이 다니지 않죠. 홀로 외롭게 그러나 자유롭게 평화롭게 다니죠. 그러니까 부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예수가 독생자라고 했던 그 자들이 이 동쪽 나라 사람이지 않았을까? 독립인. 이 시대에 독립인도 있죠. 근데 시대마다 그 독립인이 있는 곳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독수리. 우리 민조시 공부를 나눔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라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독수리에 대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해서 제가 좀 전에 그 유튜브 신눈본 유튜브 본자를 제가 막 흘리기를 잘해서 여기 본자예요. 신눈본 유튜브를 치시면 신눈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튜브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방 나옵니다.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독수리에 대한 오라님이 올리신 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반짝반짝 하시는 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읽겠습니다. 네. 독수리의 수명은 70, 80년. 7, 80년을 일단 산다네요, 독수리가. 네,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몰랐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네. 독수리의 수명은 70, 80년이라고 해요.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생사를 선택한다고 해요. 살기로 선택한 독수리는 스스로 깊고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사냥할 수 없는 발톱과 날 수 없는 깃털을 뽑아내고 마지막으로는 바위에 부리를 부딪혀서 없애버린다고 해요. 그런 후 약 20일가량을 버틴다 해요. 새 부리와 깃털, 발톱이 생긴 독수리는 그 후 40년을 살아간다 해요. 네. 예. 이상입니다. 이걸, 예,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들으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독수리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야? 7, 80년을 살고 또 거듭나서 또 40년을 살면 80 플러스 40, 120이나 산다는 거야? 아니,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천수를 누리는 사람. 인간이 성장기가 20세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 대부분 생명이 성장기 곱하기 6배를 산대요. 그래서 120년이
인간의 천수래요. 그런데 독수리가 120살까지 산다고? 120년을 산다고?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3, 40년을 산 후에 그런 거야? 이제 발톱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이제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 본인이 부리도 뭐 무디게 하고 발톱도 뻗고 깨달은 독수리. 그 다음에 40년을 산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최종 7, 80년을 산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후에 그때 먹이를 이제 사냥을 못 한다는 건가요? 네, 여기? 3, 40년. 네, 그런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근데 총 독수리의 수명이 7, 80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사람보다는 다행히 적게 살아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그렇더라도 7, 80년을 산다니. 네.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한 바퀴, 이거 한 음기당 10년이에요. 대운으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120년을 살 수 있답니다. 우리 한번 살아볼까요? 120년? 이 독수리도 그 수명을 다하고, 그 자기 한계를 극복해서 다시 거듭나서 산다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더 그리 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인다면 120년 살고 또 더 살 수 있나요? 네. 그래요? 네. 그거는 잘 계산이 안 되네요. 총 120년밖에 못 사는 것인지, 거듭나서 산다면 총 수명을 살고 거듭나서 또 살 수 있다는 건지. 네. 네, 그건 좀 더 톱파볼 일이네요. 네. 네. 아무튼 간에 우리는 120년 살아야 된다는 거네. 네. 이렇게 이 독수리에 대한 시를 한번 써볼까 싶어요. 그래서 독수리, 여기 옹기직관법에서는 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독수리 하면 저는 제가 옹기직관법을 알아서 그런지 이 금이 먼저 생각난다고요. 이 금이 먼저 생각나. 근데 여러분들은 독수리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날까요? 이것을 고 선생이 먼저 하고 싶은 거죠? 네. 저는 하고 싶은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네. 뭐가 비상하는. 비상하는. 네. 네. 비상하는. 그러죠. 독수리처럼 높이 빨리 날 수 있을까요? 참 미물인 것 같은데 참 부럽죠. 네. 여기서는 피해 갈 수도 있지만 피해 가지 마십시오. 네. 뭐가 생각나나요? 독수리 하면 날카롭다. 날카롭다. 날카롭다는 역함으로 날카롭다. 우리 새로 오신 저요? 네. 형상을 보면은 그거 같아요. 마치 여러 동물을 합치는 것처럼 뭐 목이랄지, 네. 그다음에 불이, 눈은 또 다른 새 종류하고 틀린 것도 같고, 네. 그 정도. 되게 복합적이다. 그리고 몸 형체를 보면은 축제에서는 네발다리 털 같았다 생각. 네. 오. 역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종합, 합체? 네.
합체 새. 네, 아주 마음에 좋습니다. 드시는지 한번 여쭤봐요. 네. 마음에 드시는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이렇게 표기해도 돼. 합체라고 해서 합체 새?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네. 그냥 뭐 80년 동안 하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네. 뭐 진화됐다고 하는 건 잘안 가요. 진화됐다. 진화된 새? 아, 네, 좋아요. 진화된 새. 진화새라고 그냥 할까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다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 40년 후에는 다시 또 발톱이라든지 부리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고통을 하면서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 어떤 분은 이가 빠지셨는데 그 이가 다시 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막 다 죽어가야 되나? 뭐가 생각나세요? 세중에 이거니까 제왕. 제왕. 네. 제왕. 예. 최고 왕은 제왕세다. 네. 뭐 제왕을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수빈 열심히 보고만 계셔야 되니까. 선택.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 삶과 죽음을. 그 독수리도 분명히 생각을 했지. 뭔가를 선택을 해야지. 누가 사람만 영혼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독수리를 보면 사람만 영혼 생각, 사람만 선택하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사람만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생물이라고 하는 바위나 이런 것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하얀 옷에 독수리 하면 너무 심오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야구. 이글스? 아, 이글스. 야구 이글스? 이글스. 오, 좋아요. 이글스. 야구의 이글스. 스포츠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마지막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소독하다. 고독하다. 아, 고독하다. 고독하다. 근데 꼭 하나만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저는 아까 내용에도 나온 대로 3, 40년을 살다가 더 이상 사냥할 수 없는 발톱, 깃털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본인이 그 독수리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걸 했을 때는 갱생을 해서 나머지 40년을 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이라는 말이 또 와닿았지만 그 과정에서 갱생이라는 단어와 그게 바로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갱생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 두 개, 가지 두 개로. 네, 그래요? 가지 두 개를 해줘야 돼요? 네, 하나씩 두 개를 해줘야 돼요. 갱생이와 더 깊이가 있어. 네, 또 거룩이라고 꼭 네. 두 개를요. 거듭. 네, 거듭. 대상입니다. 거룩. 거룩. 네, 맞습니다. 거룩. 거룩. 네, 네. 거룩. 네. 근데 독수리가 이렇게 꼭 혼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냥을 같이 안 하더라도 먹을 때는 뭐해서 독수리 그 종마다 틀려요. 송골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은 이제 북방 이 뭐지? 점수.
밑으로 되게 월동하러 내려온 독소리들이 불어버리는 먼 거리를 갈 때는 같이 또 연합된다. 이게 그리고 토종 독소리는 존속을 위해서는 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혼자 산다는 것은 무리를 짓는 작은 새처럼 무리 짓지 않는다는 거지. 혼자서만 다닌다는 의미는 아니다. 네, 이쯤 많은 생각들이 모아졌죠. 이제부터 민조시를 써볼까요? 네. 두두두두두두 3조. 그 민조시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형시에는 시조가 있잖아요. 이 시조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적인 더 이상 너스레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 현대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짧은 정형시가 한 40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자유문학 신세원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민조시는 정형시라고 했죠. 그 정형 1조, 그러니까 음자가 3, 4, 5, 6이에요. 3, 4, 5, 6. 그러니까 3글자, 그 다음에 4글자, 5글자, 6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6 하나씩만 하게 되면 합이 얼마인가요? 암산이 느리네. 네, 18자. 딱 18자만으로 호단자, 단민조시가 탄생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짧은 시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의 하이쿠가 생각나죠. 근데 이 일본의 하이쿠도 앙인 박사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전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하이쿠는 오치로예요. 그래서 17자. 한자가 더 많죠. 그리고 우리는 좋아도 싫어도 숫자하고 뗄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1에서부터 10까지 있죠. 네. 앞전에 여기는 12까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살고 알 수 없으면 죽어요. 한 수를 알면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한 수를 몰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를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신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후천에 앞으로 오는 시대의 도수는 수의 문제, 도수는 18도수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 18자, 우리가 살아야 할 앞으로의 시대의 도수가 18자 18도수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민조시가 참 좋아요. 그 전에는 시를 쓰고 싶지도 별로 않았고 시인이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 민조시를 알고부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단장시, 참자를 끊듯이 막 득도하는 사람들이 오도송을 하듯이 그런 시를 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해담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했지만 시인이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그냥 나오는 날에 적어요. 대체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확장된 의식으로 이 3, 4, 5, 6
18자의 단밀조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3조. 세 글자로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걸로만 꼭 고르지 않아도 돼요. 약간, 고독한. 아이, 뽑혔네. 제왕새가 좋겠어. 제왕새. 제왕새, 막상막하. 제왕새, 고독한. 선생님 거. 아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다- 제왕새 고독하다. 이렇게. 제목을 아, 제안스러워 그래요? 고독하는 바로 좋아하시네. 제왕새 고독하다래요. 자, 그러면 제왕새 여기가 3조랍니다. 고독하다 여기가 4조로 했으면 좋겠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그런데 기사. 제왕새를 기사. 제목도 하고 고독한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왕새. 기사하다. 제왕새 비상하다. 네. 좋죠. 이거 아니라고요? 네. 예, 해서 여기가 4조라고요. 네. 5조. 거룩한 선택. 거룩한 선택? 오. 거룩한 선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5조랍니다. 응? 마지막 6조. 6조가 각설이거든요. 갱생이 고독이 또 들어가? 맞아. 처음에 고독이 빠졌은 게? 제왕 고독 빠졌어. 빠졌어요? 고독 빠졌어요. 이상하다는 거. 아까 그 제왕새. 제왕새 비상하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선택, 갱생. 갱생, 고독 있어. 고독이 빠진 거예요. 고독은 아까 우선 가입했어요. 고독한 진화새 그래요. 고독한 진화새 어때요? 고독한 갱생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갱생이 꼭 얘기해. 갱생이라는 말 하면은 갱생원이 생각이 나는데요. 거듭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거듭난 네, 좋아요. 거듭난 진화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거듭난 진화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조. 이 시간 지나면 못 고쳐요. 네, 지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아까 지금 처음에가 제왕새 비상하다였잖아요. 근데 제왕새는 너무나 딱 밥을 주는 듯한 느낌이어서 이글스 비상하다 글로벌 시대잖아요.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예, 오늘 너무나 활약을 하는 것 같아요. 이글스 비상하다. 네, 좋아요. 여기 이글스를 요걸로 바꿉니다. 이렇게 제목은 제왕새. 제목이 주황색? 그러니까 독설이라면 안 하고? 그럼 상상하고 아무튼 이글스 비상하다. 그러면 이글스가 들어가니까 제왕색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그러게 이글스 비상. 이글스가 들어가니까 그냥 제목을 제왕새라고 해도 그죠? 아, 네. 네네. 그래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 제왕새가 뽑혔어요. 네. 여기가 제목입니다. 네. 제목. 그러면 여기가 3조고요. 여기 아닙니다. 네. 해서 한번 낭송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마이크까지 대절해야죠. 제목부터. 네. 심는 본 다 함께 노력한
민조시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목 제왕새 심는본 이글스 비상하다 거듭난 선택 거듭난 진화세. 거듭난 진화세. 거듭난 진화새 이상입니다. 네. 거듭난 진화세. 아니야. 거룩한 선택인데 다시 아, 하겠습니다. 그런가?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잘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심는본 다 함께 만든 민조시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목 제왕새 이글스 비상하다 거룩한 선택 거듭난 진화새 네. 이상입니다. 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민조시 공부 나눔 마치겠습니다. 네. 네.